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 사실. 여름방학이 줄었으니까 여름방학 때 못하니까 2주 동안 뭘 단기로 뭘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걸 할 거야. 알겠지? 자, 얘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귀납법의 정의가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 409페이지에 있어. 알겠지? 자, 409페이지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명제가 있어. 알겠지? 어떤 명제 PN에 대해서 PN 다음과 같은 성립이 성립할 때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성립한다 라고 하거든. 자, 어떤 명제 PN에 대해서 n이 자연수일 때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성립하면은 우리는 그걸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을 하긴 해.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건데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 규칙이. 첫 번째, P1이 일단은 성립을 해야 돼. 알겠지? n이 얼마일 때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1일 때 성립을 해야 돼. 어떤 명제가 주어질 거거든. 그래서 P1일 때 뭐 해야 되냐면 성립해야 돼. 그러면 얘가 성립을 했으면은 지금 얼마일 때 뭐 해야 되냐면 P가 n일 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즉 얘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은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인 거 맞죠? 누구도 성립을 해야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즉 P가 k 플러스 1일 때도 뭐 한다?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서야 이 지금 어떠한 어떤 명제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인데 자, 일단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어떤 명제가 주어지고 자연수 값이 들어갈 때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 근데 n에다가 1을 집어넣는데 성립이 안 된다? 그럼 얘는 일단은 수학적 귀납법을 쓸 수가 없어. 그럼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였으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n이 얼마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돼. 자, 요게 일단은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한 정이거든. 자, 근데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얘는 정이고 자, 얘는 정이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방정식이 있어. 알겠지? 자, 방정식이 지금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학적 귀납법이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방정식 꼴이 있고 두 번째는 부등식 꼴이 있는데 부등식이 조금 어렵다 라는 것만 보면 되고 자, 첫 번째 유형은 방정식의 형태인데 자, 바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증명을 한번 해줄 테니까 봐봐요. 자, 412페이지 자, 412페이지에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거 우리 앞에서 수열의 합할 때 요건 내가 따로 증명을 안 해줬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해서 증명을 한번 할 테니까 보여볼게요. 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던 거 맞죠? 공식은 외운 거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볼게.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해서 증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증명이 되려면 뭘 해야 돼?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돼. 자, 그러면 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 자, n에다가 얘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근데 n이 1이면 1부터 1까지 합이니까 좌변은 얼마가 나올까? 1이 나오고 우변에다 1 집어넣어봐요. 2, 3, 1이니까 6이니까 얼마가 나올까? 1 나오는 거 맞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n이 1일 때 뭐 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자, n이 얼마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가정하는 거예요.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는 말은 무슨냐면 n이라는 문자를 전부 다 k로 바꿔주면 돼. 자, 그럼 여기 n이라는 문자를 전부 다 뭘로 바꿔준다? k라는 문자로 바꿔주면 되니까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도 6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2k 플러스 얼마라고 쓸 수 있어?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얼마일 때 성립한다는 보여야 되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맨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 n이 k 플러스 1일 때. 자,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려면은 n자리에다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k 플러스 1이지. 집어넣을 테니까 봐봐요. 자, 증명을 하는 거고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 제곱 들어간 거죠. 자, 그다음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2k 플러스 3이라고 써주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게 얘인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떠한 조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찾는 게 문제야. 사실은 증명을 내가 하는 거고. 자, 그럼 봐봐요. 요거 전에 있던 항은 무슨 항일까? 1, 2, 3, 4, 5, 6. k 플러스 1 전에는? K. 그렇지. 되게 어렵구나. 얘는 지금 k제곱 들어간 거 맞지? 그럼 봐봐. 1부터 여기까지 여기 그대로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 되려면 누가 더 추가돼 있어? k 플러스 1의 제곱이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 문제는 이렇게 나와. 내가 증명을 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좌 보여준 거고 빈칸 넣기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누구를 더 곱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애가 얘가 돼야 돼. 즉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다. 자, 빈칸 넣기의 첫 번째 유형이 얘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증명을 해주는 거니까 한번 싹 증명을 해주는 건데 얘가 가야. 보통 그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 다음 얘가 뭐 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봐봐. 자,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여기 있는 요 식에다 한 번 더 써볼 테니까 봐봐. 1의 제곱, 2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가서 k 제곱에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써주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이거일 때랑 요거일 때 맞춘 거 맞지? 그럼 내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가 얘를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이 방정식, 요렇게 나온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계산은 생략할게. 알겠지? 계산을 집에 가서 해보면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6에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하고 얘는 6분의 k 플러스 1이 얼마? 제곱된 거 맞죠?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은 눈으로 대충 봐서 땡겨서 계산해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얘가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은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해서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돼.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순서를 정해줄 테니까 봐봐. 자, 순서는 어떻게 가냐면은 일단 얘를 먼저 써야 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를 써.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n이라는 문자를 전부 다 k로 바꿔놓고 쌤 그 다음에 어떻게 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n이 얼마일 때를 써보면 되냐면 k 플러스 1일 때를 먼저 써. 그러면 얘가 먼저 나오겠지. 실제 네가 문제 풀 때는 얘가 없을 거야. 아니면은 얘를 잘 안 보여줘.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라고 쓰면 n자리다가 k 플러스 1 전부 다 뭐 한 거야?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가 써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이 밑에 있는 애처럼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양변에 얼마를 더 더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 돼. 근데 요거 대신에 이 뒷자리가 k였네?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딱 여기까지 써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항등식이 어차피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버리면
이거에다가 얘가 더해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제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뭐만 확인해 보면 되냐면 이거 더하기 얘가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성립하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서 얘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얘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실제 뒤에 문제가 있을란가? 있네요. 415페이지에 13-9번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빈칸만 그냥 눈으로 대충 봐봐. 양변에 뭐를 더하면 양변에 어쩌고 막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양변에가 얘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그래서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등식 볼게요. 자, 일단은 413페이지에 필수예제 11번 볼게요. 자, 그 부등식은 조금 유명한데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해. 쌤 대학교 1학년 때 아니 대학교 1학년이 아니지. 대학교 2학년 때 해석학을 배우거든? 해석학에서 그 부등식이 나와. 첫 단원에. 그거 증명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 그래서 조금 유명하긴 한데, 자, 봐봐요. 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방정식, 항등식의 유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 부등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만 배우면 다 끝나.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부등식의 형태예요. 자, 부등식의 형태는 어떻게 증명을 해요? 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케이스야. 자, A가 B보다 커. A가 C보다 커. 그럼 내가 여기서 밝혀줘야 되는 건 뭘 밝혀줘야 되냐면 B가 C보다 큰지 B가 C보다 작은지를 보여주셔야 돼. 이해가 됐어? 증명하는 포메이션은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 알겠지? 증명하는 틀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밝혀줘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 관계 얘가 이렇게 되는지 또는 이렇게 되는지 그 관계식을 살펴보면 돼. 자,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가볼 테니까 봐봐요. 자, 일단은 1 플러스 h의 n제곱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nh라고 돼 있는 거 맞죠? 이 부등식 이름이 베르누이 부등식이야. 베르누이라고 하는 철학자 겸 수학자라고 하죠. 보통 옛날 사람들은 걔가 이제 발견한 뭐 부등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그냥 써 있어. 얘도 아무 말 없이 써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얘를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해서 증명해 보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는 특별하게 n이 얼마일 때로 줬을까? n이 얼마일 때? 집중해. n이 얼마일 때? 이보다 그거. 그치. 그러면 n이 얼마부터 집어넣어야 되냐면 1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얼마부터? 2부터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잠깐만. 아이고. 배터리가 나가려고. 자, n이 2일 때 집어넣은 거니까 일단 증명을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주면 되냐면 n이 2일 때 먼저 집어넣어 주면 돼. 자, n이 2일 때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 얼마예요? 제곱이 맞죠? 자, 그 다음 얘는 1 플러스 2h인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당연히 성립해.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1 플러스 2h를 갖고 있고 h의 제곱을 갖고 있는 거 맞아 아니에요? 자, h라고 하는 애는 0보다 뭐하다 그랬을까? 문제에서 크다고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 맞아요? 뭐 성립함을 보였어. 항상 증명은 타당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보자.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보면은 자, 지금 n이라는 문자를 전부 다 뭘로 바꿔준다? k로 바꿔줘. 그럼 얘는 지금 1 플러스 h의 k제곱.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kh라고 써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 순서를 이거 쓰고 마지막 n이 k 플러스 얼마일 때? 1일 때도 써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봅시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n이라는 문자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얘는 1 플러스 kh라고 써주는 거 맞아? 그치? 그러면 얘가 되고 싶은 거 맞아 아니야? 예? 여기 k 플러스 1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얘랑 얘가 관계식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자, 여기서 내가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어.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같다. 이 A라고 하는 데는 일단 뭐 해줘야 되냐면 맞춰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1 플러스 H의 K제곱인데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제곱이지. 그럼 이거랑 이걸 맞춰줘야 돼. 그럼 여기 양변에 얼마를 할까?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줘야 돼.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얘는 위쪽으로 쓸 테니까 봐봐. 자,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이라고 써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KH 1 플러스 H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않냐?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약간 좀 떨어져 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얘가 A죠? 얘가 A인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가 지금 B인 거야. 이해가 되셨어? 그 다음 얘가 얼마일까? C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건 타당성이거든? 이 B랑 C랑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봐야 돼. 이해가 됐죠? 그러면 나는 이제 B랑 누구만 보면 돼? C만 보면 되는데 B만 잠깐 전개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긴 해. 자, 봐봐요. B만 써보면 얘는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H 얼마일까? 제곱이죠. 자, 얘 써볼게요. 자, 1 플러스 KH 플러스 H인 거 맞아 아니야?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만큼 있고 얘가 B예요. 자, 얘가 C인 거 맞아 아니야? 자, B에서 C를 빼봐요. 그럼 H제곱만 남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누가 더 클까? B가 더 큰 거 맞죠? 그럼 따라서 B가 C보다 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크다. 그럼 내가 여기서 증명 과정을 이렇게 더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나는 A, B라고 돼 있지만 사실 B에서 내가 C를 중간 과정을 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추가적으로 얘는 이것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지. 얘가 C야. 그래서 결론이 A가 C보다 뭐하다? 크다.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 원리에 의한 베르누이 부등식의 증명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부등식은 방정식보다 조금 어려워. 방정식은 양변에 얼마를 더하든지 빼든지 이런 관계식을 보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다를 먼저 세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A로 맞춰줘야 되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 보고 그럼 AA 세팅해놓고 A가 C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니까 내가 BC의 관계식을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요 문제도 거기는 잘 안 나와 있어. 다 증명 문제만 있거든. 근데 이제 다른 문제 이제 풀다 보면은 빈칸 채워넣기야. 똑같이 얘도 여기 빈칸. 그다음에 뭐 여기 빈칸.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빈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설명.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배웠어.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이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고 얘들이 나타내는 형태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수학적 귀납법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증명해 봤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 뭐가 있었다? 방정식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면 항등식의 증명,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등식의 증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적인 수업은 다 끝났네. 이렇게 보고 정렬을 하고